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하실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1970년대 군대를 가기 전에 느꼈던 공포입니다. 영장 한 장이 날아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그 기억.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도대체 군대가 어떤 곳이길래 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었던 그 시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 시절을 직접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니면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그때 군대는 말이야 하고 넌지시 꺼내셨던 이야기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이야기들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진짜 역사입니다. 오늘은 그 시절 군문 앞에서 공포를 느꼈던 이유를 7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위. 팬티 차림으로 받는 징병 신체 검사 공개적 굴욕. 군대를 가기도 전에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징병 신체 검사였습니다. 1970년대의 징병 검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팬티만 입은 채 의사와 군 관계자들 앞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서 있는 청년들이 수십 명씩 한 줄로 늘어서서 차례차례 검사를 기다리는 풍경이었습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신체 등급 판정이 나오면 담당 군인이 그 결과를 큰 소리로 복창시켰습니다. 갑종 합격, 병종 불합격. 같은 또래 수십 명 앞에서 자신의 신체 상태가 낱낱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합격 판정을 받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합격은 했지만 이제 진짜 군대를 가야 하는구나. 당시 이동징병 검사는 동네 국민학교나 중학교 강당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팬티 차림으로 검사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들 얼굴이 떠오르는 그 공간에서 군인에게 신체를 검사받는 기묘한 경험, 창피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충격이었습니다. 6위. 3년의 세월을 빼앗기다 살인적인 복무 기간. 1970년대 초 군에 입대한 청년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바로 36개월, 꼬박 3년이라는 복무 기간이었습니다. 19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 사건 이후 박정희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복무 기간을 대폭 연장했습니다. 육군은 36개월, 해군과 공군은 무려 39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당시로선 유일한 복무 기간 연장 사례였습니다. 1977년이 되어서야 육군이 33개월로 줄었지만 그 이전에 입대한 청년들은 3년을 고스란히 군에 바쳐야 했습니다. 21~22살 청춘의 3년은 지금의 3년과 다릅니다.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는 동안 자신은 철책선 너머에서 군복을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전역하고 돌아와 보면 세상이 달라져 있고 자신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공허함. 더 두려운 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3년이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일상이었던 그 시대에 최전방 배치는 곧 생명의 위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영장을 받아 들고 달력을 세어보면 전역일은 까마득히 먼 미래였습니다. 5위. 선임병의 주먹이 곧 군법이었다. 구타와 가혹행위. 1970년대 군대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구타와 가혹행위입니다. 입대 전 선배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하나같이 무서웠습니다. 군기 잡힌다. 맞아야 사람이 된다. 처음엔 다 맞아라는 말이 당연한 듯 떠돌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이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최전방 부대에서는 선임병의 잦은 구타로 정신질환을 얻은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1978년 육군 포병부대에 배치된 한 병사는 선임병의 반복적인 구타로 인해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법원에서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말 못하고 묻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산 폭격, 기압,
얼차려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암기사항을 못 외우면, 실수 한 번에, 또는 그냥 선임병 기분이 나쁘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고, 그래서 더욱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혹행위를 당하고 탈영 충동을 느꼈다는 경험담은 그 시절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영하면 영창에서 나오면 더 심한 괴롭힘, 도망갈 곳도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입대 전부터 이미 소문으로 들려오는 이 현실이 청년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4위, 한 달 일해도 쌀 한 말값 처참한 월급. 입대 전 청년들이 또 하나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경제적 박탈감이었습니다. 1970년 기준 병장 월급은 단돈 900원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라면 한 봉지가 20원, 자장면 한 그릇이 100원, 쌀 반가마니 40kg가 2,880원이었던 시절입니다. 병장 3달치 월급을 꼬박 모아도 쌀 반가마니조차 살 수 없었습니다. 이등병은 600원이었으니 말 그대로 담배 한 갑 사면 끝나는 돈이었습니다. 그나마도 1973년과 1975년에는 월급이 동결까지 됩니다. 무려 9년이 지난 1979년에야 병장 기준 3,800원으로 올랐지만 그 사이 물가는 이미 수배가 뛰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제자리, 아니 뒷걸음질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청춘의 시간을 바쳐도 손에 쥐어지는 것은 담배 한 갑 살까 말까 한 돈, 집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 한 번 드릴 수 없다는 현실, 형편이 어려운 집안이라면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군대 가 있는 3년 동안 가족들은 어떻게 살지? 이 걱정이 입대 전 청년들의 마음을 깊이 짓눌렀습니다. 3위, 언제 총탄이 날아올지 몰랐다. 북한 도발의 공포. 1970년대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보 위협이 심각했습니다. 1968년 청와대 기습 사건 이후 1970년대 내내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1973년 철원 비무장지대 총격 사건, 1974년 추자도 무장공비 침투와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남침용 땅굴의 잇따른 발견,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까지 1953년부터 1980년까지 북한에 사살되거나 잡힌 공작원만 약 2,973명, 평균 사흘에 1명 꼴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식 집계된 숫자이며 실제 교전과 크고 작은 충돌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DMZ 군사 충돌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집중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 국군에서만 300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이 시기를 가리켜 제2의 한국전쟁이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군대를 가면 최전방에 배치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곧 목숨을 건다는 의미였던 시절, 신문에서는 연일 북한 도발 소식이 실렸고 영장을 받아든 청년의 손이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위, 집도 절도 없는 낯선 세계 완전한 단절. 군대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외부 세계와의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전화도, 인터넷도,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편지뿐이었고 그마저도 검열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다는 소식,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편지 한 장으로 뒤늦게 전해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 처음으로 홀로 서야 하는 그 순간, 어머니가 싸준 밥을 마지막으로 먹고 버스에 오르던 그 아침,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드는 가족들의 얼굴. 특히 1970년대는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거 이동하던 시기라 가난한 형편에 가족을 남겨두고 떠나는 청년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하는 순간부터 훈련병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습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지워지고 군번 하나로 대체되는 그 감각, 머리가 빡빡 깎이는 그 순간, 민간인으로서의 자신과 작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그 상상만으로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1위, 죽어서 돌아올 수도 있다.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과 복무,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것,
바로 훈련 그 자체가 생사의 경계였다는 사실입니다. 1970년대 훈련은 지금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안전장치도 부족하고 의료 지원도 열악했으며 훈련 중 사고가 나도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부상을 입어도 웬만하면 참고 훈련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수류탄 훈련, 각계 전투, 화생방 훈련 모두 실탄과 실제 독성 물질로 진행됐습니다. 훈련 중 사망이라는 말이 그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최전방 지피 경계 초소에 배치되면 북한군과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서 밤새 경계를 서야 했습니다. 깜깜한 밤 철책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하나가 생과 사의 경계였습니다. 총을 쥔 손에 땀이 배어드는 그 긴장감을 매일 밤 수백 번을 견뎌야 했습니다. 전우들의 부상, 사고, 전사 소식은 입대 전부터 소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가 사고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그 시절 어느 동네에서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청년들이 공포를 느낀 건 나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엄한 현실을 직시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장을 받고 짐을 싸고 그 문을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도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킨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970년대 군대 가기 전에 무서웠던 7가지 이유 어떠셨나요? 그 시절 직접 군복을 입으셨던 분들이라면 맞아, 나도 그랬지 하고 가슴 깊은 곳이 뭉클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묵묵히 이 나라를 지켜주셨던 모든 분들께 전우의 기록은 언제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 시절 입대 전 혹은 훈련소에서의 기억, 무서웠던 순간, 웃겼던 순간, 눈물 났던 순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군 생활을 함께했던 전우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전우의 기록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